아이들의 숫자가 자꾸 줄어들고 있죠. 대신에 어른들은 많아지고 있습니다. 동생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1인 가구, 단독 가구들의 비율이 늘어나면서 360까지나 되는 가족이 등장할 것 같다.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자, 오늘은 20년 후의 결혼과 가족의 미래를 생각해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가족은 사회가 변화하면 가족도 같이 바뀌어요. 그래서 오늘 어떠한 변화들이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시면 결혼식 사진인데 아이들도 많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보이시고 그렇죠? 옛날에는 이렇게 대가족이 일반적이었는데 요즘은 아이들의 숫자가 자꾸 줄어들고 있죠. 대신에 어른들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이 7%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회를 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노인 인구가 2배가 됐어요. 14%가 되면 고령 사회. 그리고 노인 인구가 20%다. 걸어 다니는 분들 5분 중에 1분이 노인이다. 그러면 우리가 초고령 사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앞으로 20년 후에는 한국 사회가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자, 프랑스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가는데 118년이나 걸렸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딱 20년밖에 안 걸렸어요. 정말 빠르게 우리는 노인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주변에 할머니, 할아버지 다 계시죠? 혹시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있는 친구들 있어요? 살아계신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자, 다 이제 앞으로 조금만 더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면 고조 할머니, 고조 할아버지도 살아계시게 돼요.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5세대 가족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노인들이 많아지니까 자, 경로석에 누가 앉아 있어요? 아이들이 앉아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지금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예요. 아이들이 지금 몇 명씩 태어나고 있느냐? 평균 한 가족당 1.2명. 전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서 아이들이 가장 적게 태어나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대한민국, 우리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원래는 저출산 국가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아이가 참 많이 태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뭘 했느냐? 아시다시피 가족계획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가족계획을 하면서 이런 표를 만들었어요. 우리 천불 국민소득 올리려면 아이를 적게 낳아야 된다.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들어본 적 있어요? 그 다음에는 둘도 많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가족계획 사업을 했는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떤 표어가 나왔느냐? 사교육비가 힘들어 동생 없는 외로움을 더해 주었습니다. 동생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아이는 당신과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이런 표어도 나올 만큼 이제는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적게 태어나면서 가족은 작아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또 하나의 현상이 있어요. 자, 왼쪽에 있는 건 전기밥솥, 압력밥솥 같아요. 오른쪽에는 뭐가 보여요? 도시락 같아요? 도시락이 아니라 1인용 전기밥솥이에요. 이제는 혼자 사는 사람들, 1인 가구, 단독 가구들의 비율이 늘어나면서 이런 사람들을 위한 여러 가지 가전제품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혼자 밥을 먹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1인 가족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1인 가족도 이렇게 들여다보면 종류가 좀 다양해요. 여러분 생각에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비혼 가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가족도 있고요. 결혼해서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이혼을 했는데 재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단독 가구도 있고요. 앞으로 많아질 또 하나의 단독 가구는
독거노인 가구예요. 예. 이제 우리나라는 여러분이 한 20년 후가 되면 전체 가구 중에서 15 내지 20%는 혼자 사는 사람들인데 그 혼자 사는 사람들 중에서 무려 40%가 노인 단독 가구가 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인들은 항상 이런 문제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빈곤한 문제를 가질 수도 있고 건강이 나빠져서 질병을 앓게 되실 수도 있고 혼자 계시다 보면 외로워서 고독을 느낄 수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노인들을 위해서 새로운 직업들도 많아질 거예요. 대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노인들의 말동무가 되어드린다고, 그죠? 그리고 노인들을 잘 살뜰하게 보살펴 드린다든가 그런 직업들도 앞으로는 많이 만들어지겠죠? 자, 이제 우리는 고령화와 저출산을 생각해 봤는데 하나 더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 제자가 결혼을 했는데 그 친구는 누구랑 결혼했는지 아세요? 파키스탄 남자랑 결혼을 했어요. 한국 사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다문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다문화 가족도 지금보다 훨씬 빠르게 늘어날 겁니다. 이미 10쌍 중에 한 쌍은 다문화 가정이에요. 국제 결혼이에요. 그런 그 국제 결혼 비율이 늘어나고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게 되면서 우리가 또 상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앞으로 5년 내지 한 10년쯤 되면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나이가 들어서 군대에 다문화 가정 출신의 우리하고 피부 색깔이 좀 다른 우리나라 군인 아저씨들이 무려 10,000명에서 30,000명까지 될 거다.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우리한테는 필리핀계 한국인 국회의원이 있죠. 앞으로는 다문화 가정이 많아지면서 베트남계 한국인이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그 사람들이 모여서 정당을 만들 수도 있고요. 또 TV 드라마를 보면 러시아계 한국인들이 연기를 굉장히 잘할 수도 있고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의 친구, 여러분들의 배우자, 우리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 중에 다문화 가정 출신들이 많아질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포용성을 길러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 더 여러분하고 상상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 사회가 되면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등장할 것 같은지 한번 여러분들이 예측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가족이 존재할까요? 어떤 미래학자가 예측을 해보니까 무려 360가지나 되는 가족이 등장할 것 같다. 너무너무 많죠? 그만큼 가족은 다양해질 거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굉장히 상징적인 얘기인데요.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는 엄마가 밖에 나가서 일하고요. 아빠가 집에서 가사하고 양육을 하는 가족도 생겨요. 아빠가 전업주부가 됩니다. 그런 가족을 뭐라고 부르느냐? 역할전이 가족 이렇게도 부르고요. 자, 엄마는 서울에 직장이 있는데 아빠는 저기 지방에 직장이 있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같이 못 살고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주말 부부, 월말 부부, 방학 부부 이렇게도 있을 수가 있고요. 우리는 이제 아이를 안 낳고 부부끼리만 살래요 하는 무자녀 가족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족의 형태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많아질 거고요. 그래서 요것만 정상가족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여러분은 제가 말씀드린 다양한 이 미래 가족들 중에서 나는 앞으로 어떤 가족을 가지게 될까? 20년 후에 한번 상상해 보면서 가족에 대한 이해와 가족에 대한 포용력 이런 것들을 더 크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